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종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가 장 대표의 마음을 돌린 건데요. 향후 장동혁 대표의 정치 행보는 어떨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권을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야, 이렇게 단식이 중단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깜짝 등장과 만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중단했거든요. 어제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방문한다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단식을 중단을 요청하면서 바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예. 일단 뭐 건강이 정말 악화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8일이니까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그죠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일단 본인 건강이라는 거는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식을 중단하는 그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좀 취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뭐 그 부분은 그래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예.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유, 예. 뭐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수용하는 형태로 이 단식이 좀 정리가 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거 혹시 당에서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이거 우리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박 전 대통령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간 건지, 예.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내가 갈게라고 제안을 한 건지 좀 아는 게 있으세요? 그 당에서? 부분은 들은 적이 없고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예. 만약에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됐던 그거는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예. 평을 하기 좀 어렵고.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가시면서 예. 했던 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단식은 네.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랬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예, 이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안에 있는 분열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단식이 모이기 위해서는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철회가 돼야죠. 그게 예. 전제 조건이죠. 왜 우리 안에서 벌써 지금 반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쉬운 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없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공격력이 정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대장동 항소폭이라든지 예. 이런 사건 났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공격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예. 우리가 그 어떤 이슈몰이를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한 대표가 이제 지금 징계 이후에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발이 상태다 묶였으니까. 보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안 보여요. 예. 그럼 그냥 이제 대장동 그 이런 사건들도 다 이제는 뭐 파묻혀 버리는 식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열 형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제거하려는 형태의 정치가 되다 보면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월요일 날인가요? 오늘 이제 윤리위 재심 신청 기간인데 예,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재심 신청. 한 전 대표 재심 신청 안 하는 거죠? 예, 그거 안 합니다. 예.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제 최고위가 열리는 날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월요일 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열려서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명 확정 예, 어떻게 가능은 할 건지? 한데 예. 가능은 하죠. 근데 병원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자마자 음.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단식을 했던 그런 이슈몰이라든지 예. 결집 이런 부분들이 또 하루아침에 또 분열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식을 그렇게 처절하게 끝내고 예.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바로 오자마자 이 부분을 하기에는 정말로 단식을 한 이유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이 후폭풍이 커지는 순간에 단식한 것이 정말 그런 정치적 의도였나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또 의총이 또 항상 중요한 변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최고위원회를 우리 의총이 월요일날 그 오후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오후에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연락이 왔어요. 언제 시간까지는 안 나와도 월요일 날? 예, 뭐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최고위 순서하고 그게. 예. 그래 되면은 의원들의 또 어떤 의견 기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의총에서 내부에서 총질을 없어야 한다. 여기에 뜻을 모았다. 뭐 이렇게
저 소식이 좀 들려오던데 이거 무슨 의미예요? 저는 어제 사실 그 우리 무안공항 국조특위 때문에 하루 종일 청문회에 있어서 의소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청문회 관계로. 그렇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 부분을 만약 제명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우리는 분열로 간다. 이런데 우려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려라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 지난번 의총할 때 친한계가 아닌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갔어요. 이게 아니라고. 근데 그 부분이 장 대표 단식을 통해서 좀 묻혔죠. 그렇지만 장 대표 단식에 가서 격려 방문하고 응원했던 분들이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렇죠. 격려는 격려다. 아니 가서 격려하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 당연히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지 몰라도 그렇다 해서 그 단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동훈 제명이 안 된다 했던 내가 의견을 바꾸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나요? 반응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왜냐하면 장 대표는 없는 그 부분이고 당 지도부를 해봐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분이니까 특별한 반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표의 결정이라 봐야 되겠죠. 이게 뭐 밑에는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장 대표 의지라 봅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대표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장 대표의 단식에 무엇을 낳았느냐,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었느냐에 관해서 대부분 언론들 쭉 기사들 스크롤 해보면 아님이 여당하고 청와대는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명분으로 건 걸 얻지 못했지만 최소한 당내에 장악력은 생기지 않았냐. 뭐 보수 통합에 판을 깔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그때 의총이나 이런 때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좀 사라진 성향이 좀 보이죠. 묻히는 형식대로. 그러면 그 위기가 좀 돌파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찾아왔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분 같은 경우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아우르고 있는 여러 범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격려 방문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물론 보수가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를 할 수도 있지만 단식을 하면 대부분 그렇게 찾아오는 게 사실상 이번에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온 게 이례적이라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거기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는 게 또 인간적 도리고. 근데 그 부분이 보수가 결집했다 이렇게까지 확대하기보다는 그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장 대표가 그냥 단식을 하니까 방문한 거지 장 대표의 어떤 노선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닐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수 재건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했잖아요. 보수 재건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당이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왜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그걸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만 하나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단식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장 대표를 중심으로 이게 뭉치자는 건 맞지만 장 대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죠. 이런 평가들 하잖아요. 이제 언론도 기사를 쭉 보면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안 가서 유일하게 이제 속된 말로 여권 지금 국민의힘의 빅샷들 중에서는 한 전 대표만 방문 안 한 거거든요. 한 전 대표가 방문 안 해서 좀 고립된 거 아니냐. 에이 차라리 가서 그냥 방문해서 위로 정도 한번 하지라는 시각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순간적으로 고립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를 위해서는 아주 잘하신 거죠. 안 가는 것이. 그건 왜 저도 그렇죠? 안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셨나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그렇게 정치 생명이 끊어질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급의 한 명의 정치인이 뭐 게시판 사건 하나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위기 한동훈 전 대표가 겪었던 그 시간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장 대표 쪽에서 그런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받은 그 부분에 한동훈 대표 받았던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단식으로 해서 많이 묻혀버렸잖아요. 그리고 장 대표의 노선이 지금 단식은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특검 공개 같은 건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의 방향, 중도를 향한 방향, 그다음에 윤핵인 세력과 지원 이런 데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임명하고 있는 당직자들도 보면요. 대부분 윤핵인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방향이 여전히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중도가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닌데
바꾼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단지 그 단식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적인 이유로서 그냥 한 대표가 가야 된다 하기에는 한 대표가 그 명분과 소신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순간적으로 그런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예. 대표는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세워야 되는 또 명분을 가져야 되는 예.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런 목소리가 크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분인데 예. 그런 분이 덥석 그냥 인간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말에 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안 가는 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등장했잖아요. 예. 말씀하신대로 당이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개혁적으로 좀 가야 된다, 좀 왼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보다. 예.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어쨌든 저 장 대표 단식을 끝냈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는 의미는 이게 참 이게 복잡미묘한데. 복잡하죠. 예. 이게 그것을 당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를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우리 보수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보수의 어떤 정치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또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분이 장 대표를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 당의 어떤 원로 형태로서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비판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어떤 인터뷰 보니까 의원님 예전에 한 대표 저 윤리위원회 결정 난 직후인지 직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되면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인터뷰를 봤는데 예. 제명을 하면 안 되고 못 할 거다 당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뭐 목요일이든 그 다음 주 월요일이든 만약에 제명하면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 따라 나가실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라 나간다는 의미는 예. 어떤 의미라 봐야 되겠죠? 저희는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탈당은? 예, 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우리 당에 예. 국민의힘을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을 제일 아끼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내 뜻대로 당이 안 움직이고 있고 예. 내가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고 있다 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가 버리면 예. 과연 우리 한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좀 유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는 분들은 실망하지 않겠어요? 예. 당신이 남아서 이 어려운 당을 다시 살리고 재건해라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 봐요. 그건 한 대표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설사 예. 다만 이제 그날 의총 때 좀 놀랬던 것은 이게 좀 양비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어요. 예. 그 서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런데 대부분 주로 보면은 제명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것도 서두에 이야기를 많이 꺼냈던 분들이 전부 친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표현한다는 것은 이 한동훈계가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없구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우리 친한계에 있는 특정한 의원들이 나서서 뭘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생각이 넓은 우리 중도적 성향을 가진 우리 의원들 또는 그 개파가 아닌 쪽에 있는 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핵폭탄 같은 일인데 예. 이런 일을 터뜨렸을 때 막상 여론은 다시 달라집니다. 예. 자, 지금 여론에서 뭐 오늘도 이 질문 보니까 뭐 한 대표의 제명을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죠. 여론조사. 예, 예. 그거 여기 나와 있던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만약 단식을 투쟁을 안 했다면은 안 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명 결정이 나고 난 그 바로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예. 이게 분명히 단식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좀 가는 부분이 동정심 있고요. 생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깊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숫자가 한 대표의 제명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전 대표가 만약에 제명되더라도 친한계 의원들이 동반 탈당하지 않고 당은 지킬 것이다. 한 대표께서 뭐 그렇게 안 하실 거니까 저는 한 대표께 지금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한 예. 대표에서 티어자도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탈당해라 이런 얘기는 예. 전혀 없었다. 티어자도 나온 적이 본 적이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징역 받았어요. 일단 12.3 비상계엄의 내란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무 입장이 안 나오거든요. 1심 판결은 존중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뭐 기다리겠습니다. 요 정도 얘기만 공식적으로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장동혁 대표께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선이 됐고 예. 또 지금도 그 영향력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지금 당 지도부를 이루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원론적으로 뭐 존중한다 또는 예. 뭐 최종심까지 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형보다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실제로 올라갔어요? 1심 8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 엄중하게 선고를 했다는 자체는 다음 달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부분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때는 과연 우리 당이 입장표명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건 한대수처 총리니까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 당이 가만히 있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메시가 강한 톤에 윤석열 대통령 완전 절연하는 그런 메시가 나와야 된다. 일단 강한 메시지를 떠나서 그때 당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저 지역구가 부산 진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갑. 갑. 예, 예. 진갑. 아니 지금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 합당한데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갈까? 뭐 부산 시장설도 있고 예.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빠지면 예. 부산 북강서가 보궐선거 얘기 듣고 일단 북갑. 예. 북갑. 저 부산만 보면 그래요. 조국 대표가 부산에 투입되면 시장이든 보궐선거든 국민의힘이 부산 선거 좀 어려워집니까? 지금보다? 와, 근데 이 정치가 참 생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 어제 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보면서 예. 이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몰랐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요. 예. 높다고 하는데 정말 정치적으로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일단 부산만 보겠습니다. 예. 전재수 전 장관 지금 경고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오히려 뭐 그런 상황이고 경고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한석이잖아요. 18석 중에 단 한석입니다. 부산? 전재수. 예. 그런데 그 한석이까지는 의미가 너무 크잖아요. 부산에 전석을 뺏기지 않고 한석을 사수했단 말입니다. 예. 그 한석을 그러면 뺏길 수 없죠. 교두보인데. 입장에서. 교두보인데. 예. 그렇다면은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부산시장을 나가더라도 그 한석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합당을 제안하기 전만 하더라도 조국 대표단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합당으로 간다고 되면 조국 대표의 부산에서의 역할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더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 이러는 이유는 이번 지선에서 완전히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